안녕하세요. 마음샷 장쌤입니다. 오늘은 해외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퍼스티브 페런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이 퍼스티브 페런팅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 양육이라기보다는 좋은 부모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티브 페런팅이 나름 많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구를 해봤더니 지지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긍정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학교 적응을 더 잘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고 또 낙천적인 아이로 또 성장하기도 하고 사회 기술 향상이나 안정적인 마음 상태라든지 인지 기능도 굉장히 높았고요. 네, 문제 행동이 감소하고 관계 형성을 잘 맺더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부모님의 역할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연구팀이 알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이들이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패밀리 리스크 팩터리라고 하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혼 가정 아니면 그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화를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 퍼스티브 페런팅을 해주셨을 경우 아이한테 가는 그 충격이 많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양권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퍼스티브 페런팅을 받은 아이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극복해내는 힘이 남다르다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스티브 페런팅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라면 해주셔야 되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아이들의 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다면 나라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을 강하게 박탈해 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안전 교육을 제공해 주시고 안정된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좋은 부모의 역할로서 1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습 환경이 아닌 어떤 긍정적인 학습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긍정적 학습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내재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보내주실 것,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말해주실 것,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들어주실 것. 주입식으로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아이들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것보다 부모님의 경험,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부분을 거부감 없이 더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엄마도 사실 너 나이 때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한동안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성적이 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꾹 참고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이가 대리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경험을 공유할 것, 그 다음에 애정적으로 대할 것,
칭찬은 구체적으로 할 것, 그러니까 아이에게 또 관심을 가져줄 것, 그리고 incidental teaching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고 싶다는 동기를 가져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습법입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학습 부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관심사와 레벨 수준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의 관심사를 잘 이끌어내서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호한 규칙 적용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적용해 주었을 때 더욱더 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함께 규칙을 정해서 집에서 혹은 밖에서 지킬 어떤 규율들을 너무 많지 않게 정해 놓을 것, 그리고 아이가 잘한 행동이 있으면 칭찬해 주실 것, 그리고 이 목소리 톤의 활용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화내는 목소리나 짜증나는 목소리가 아닌 굉장히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제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내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시험 50점을 받아오면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안 좋니? 엄마는 어릴 때 수학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건강 이상의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간혹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저는 아이한테 큰 욕심 없어요. 아이가 그냥 학습 습관만 잘 잡히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학습 습관이 잘 잡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를 부모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선행학습 시키신다고 아이들 이제 앉혀놓고 4, 5살 때부터 이제 한글을 완전 마스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5세 때 한글을 배우는 것보다 7세 때 배우는 게 아이가 습득 속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7세 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겠죠. 그래서 아이의 연령과 학습 수준에 따른 실질적인,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아이들에게 가만히 좀 앉아있어라 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는 사실 비현실적인 기대인 거죠. 차라리 그 아이들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행동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부모님만 하셔야 될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이렇게 소통을 원활히 하시면서 학교에서 아이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님들은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양육에서 혹은 다른 일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양육과 병행하실 수 있는 자기실현 부분을 유지하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기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 페런팅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라면 해주셔야 되는 것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내가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포지티브 페런팅에서 말하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